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시집살이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덕분인지 형제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다들 각자 잘 살고 시집 식구들이 워낙 다들 정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서로 챙기는 집안이더라고요.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신랑은 정도 많고 막내라 그런지 유독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둘 있는데 우리들을 어찌나 잘 챙겨주시는지 저는 저희 집에서 첫째다 보니 늘 책임져야 하는 일도 많고 맡아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게 자랐는데 결혼과 동시 막내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았네요. 주는 거에 익숙했던 저는 받는 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담도 되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지만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 더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잘한 선택이었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신랑은 운동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편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다며 아이는 나중에 낳자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 아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신랑과 합의하에 이세 계획은 미룬 상태이고 시댁에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그래 아직 젊고 하니까 그냥 지금은 신혼 즐기면서 살아. 엄마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일찍 아이를 가져 살림만 하고 살아서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신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서 아쉽더라. 나이 먹어 여행 다니려고 하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고 싫더라. 젊었을 때 없을 때 짬짬이 여행 다니고 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님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저의 시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가끔 나의 엄마였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미야 필요한 거 없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생일 때도 두툼하게 따로 용돈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만큼 저도 부모님께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답니다. 신랑의 사업이 잘 되어서 신랑이 출장도 자주 가게 되고 하다 보니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랑과 함께 출장 갈 때 같이 가서 생활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을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신랑이 출장이 길어지고 지방에 있는 사업이 번창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횟수가 줄어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게 되더군요. 그래도 저희의 사랑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애하는 기분도 들고 더 애틋해지더군요. 사실 신랑이 워낙 밝히는 사람이라 혼자 있으면 뭐랄까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신랑을 믿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저 혼자 있다고 다들 잘 챙겨주셔서 외롭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신랑이 없는 자리는 아무리 잘해주셔도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신랑에게 얘기를 하니 아니 괜찮아 그냥 이대로 지내자. 나도 지방에 있다 서울에 오면 좋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연애하듯이 지내자 하더군요. 저는 신랑 생각하고 말한 건데 괜찮다고 해서 그냥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기로 하고 지낸 것이 3년이 되었네요. 그 사이 아이도 생겨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와 둘이 있는 시간이 익숙해져 버렸는지 가끔 신랑이 오면 챙겨줘야 하는 것이 힘이 들더군요. 신랑이 집에 가끔 오다 보니 애기도 아빠를 따르지 않고 애아빠 역시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애를 봐주지도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별일 아닌 것에 다툼을 하게 되고 둘이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지다 보니 멀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뭔가 신랑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없어.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하고 집에 오면 말을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집에 오는지 화가 났지만 고생하는 남편 잡으면 뭐하나 싶어 그냥 뒀습니다.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가셨는데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두 분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에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랑 역시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우울해하길래 여행 가서 쉬고 오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운동도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랑은 안정을 찾고 좋아진 것 같아 안심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기 아빠를 만나기 위해 회사 근처에 가서 전화를 하니 왜 말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해 하는데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로도 해주려고 아이와 함께 새벽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한다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릴까 했는데 애 때문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참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자고 하더군요. 집도 너무 지저분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 서울 가자 해서 그냥 왔네요. 그땐 기분이 이상해서 별 생각 안 하고 왔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 혼자서 몰래 신랑에게 갔습니다. 그날 저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자와 팔짱을 끼고 골프 가방을 챙겨 차에 타기 전 볼에 키스를 하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아주 못 볼 것을 보고 저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라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제 차로 가서 한참을 차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어떻게 끝낼까? 언제부터였냐고 물어야 할까? 왜 그랬냐고 물어야 할까? 생각도 생각하다 전 결심을 하고 차에서 내려 남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신랑이 다른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집 앞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을 있는 대로 주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듯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최대한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을 향해 달려가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이럴 수 있어?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인간이야? 나를 속이고 이렇게 지낸 거야? 정말 제가 어떻게 그 순간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질 않네요. 그 여자는 도망치듯이 달아나고 남편의 온몸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의 폰을 뺏어서 뒤지기 시작했고 상상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카톡 문자와 사진들을 모았네요. 부모님 떠나보내고 힘들어하길래 마음 달래라고 보내준 여행을 알고 보니 그년하고 갔더라고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역시 여자의 촉은 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겨 잊고 지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따지고 들었습니다. 신랑은 지방에서 일을 끝내고 혼자서 딱히 할 일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몇 번 만난 여자와 커피를 마시며 가까워져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사별을 한 사람이고 신랑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쭉 만나온 것은 남편이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다는 겁니다. 더 기가 찬 건 아내가 가끔 와서 지낼 곳과 그 여자가 와서 지낼 곳 이렇게 두 집을 자기 집 근처에 마련해두고 살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기가 찼습니다. 더 분노하고 미칠 것 같아 그래 이혼하자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열이 받아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안 해주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도 저에게 미안해서 무릎 꿇고 빌고 별짓 다 하더니 이젠 적반하장이네요. 하루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와서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회사 빌딩 현관 쪽에서 실랑이를 했어요. 근데 참 사람 우연이란 게 이런 걸까요? 그날 제 생일이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딸내미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을 사들고 회사에 오시면서 남편과 실강이하는 모습을 보고만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며칠 전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와 아빠에게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을 해서 아버지는 남편과의 사이를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혼 때문에 계속 다투고 있었고 이혼해달라는 남편에게 못해준다 하니 약을 올리면서 내가 자기를 한 대 치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CCTV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과 대화하는 모습을 친정아빠가 전부 들었고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화내고 재빠른 아빠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빠는 덩치도 있으시고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를 만나기 전에 건달 생활도 조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도 엄청 커서 주먹을 쥐면 꼭 망치손 같은 분이세요. 저희 친정아빠는 갑자기 남편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목까지 비틀더군요. 남편 놈은 너무 멱살을 세게 잡아서 그런지 숨을 못 쉬고 컥컥컥거리고 갈대처럼 휘청휘청 거리더군요. 남편 놈은 숨을 잘 못 쉬어서 작은 목소리로 장인어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는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너희들 이야기 들었고 내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부부 사이는 끼어들지 않고 좋게 좋게 해결할 줄 알고 그냥 두었는데 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순간 일단 말려야 했습니다. 바로 옆쪽을 보니 근처에 CCTV가 있어서 일단 말렸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아빠에게 귓속말로 아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 CCTV 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래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겠구나 했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는 빌딩 옆쪽에 막다른 지상주차장 뒤쪽에 끌고 가셔서
또 멱살을 더 세게 잡으면서 네가 내 딸을 그렇게 힘들겠어? 내가 금이 오게 하면서 키워서 너한테 줬으면 잘 살아야지 어디서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려?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빠 손을 움켜쥐고는 풀려고 안간힘을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더 힘껏 멱살을 휘어잡았고 손님이 상당한지 오히려 더 컥컥거리면서 죽으려고 하대요. 근데 남편은 무슨 용기였는지 갑자기 주먹을 휘저으면서 저희 아빠를 몇 대 때리고 밀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때리면서 저희 아버지 코를 잘못 맞으셔서 코피가 살짝 났었습니다. 아, 그때 순간 저는 이 새끼 미쳤다 라고 내리에 팍 꽂혔습니다.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숨 막혀 죽을까봐 주먹으로 장인어른을 때리다니 아빠는 그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 복부를 발로 차고 갈비뼈며 허벅지를 가슴들을 주먹으로 때리는데 벅벅벅 소리에 남편은 억억억거리고 꼭 억소리를 내는 노래를 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얼굴은 한 대도 안 때렸던데 아마 폭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봐 아빠가 남편 놈에게 그렇게 때렸던 것 같았네요. 한참을 맞고 있던 남편 놈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울면서 자기너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는 손을 싹싹 빌더라고요. 좀 맞아보니까 정신이 드냐? 너 같은 버러지 같은 새끼하고는 내 딸하고는 다시 사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너 내 딸하고 당장 이혼해.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지만 폭행 관련해서 경찰서에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쥐어터진 남편을 생각하니 통쾌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놈이 아빠에게 하는 행동과 나한테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남편 놈과 상간녀를 골탕 먹이고 이혼하려고 했지만 저에게 아낌없이 잘해주셨던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이 걸려서 그냥 분리수거한다 생각하고 이혼했네요. 나중에 시누이들과 형들은 남편의 바람사실 알고 가만두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할 때 남편 놈은 재산까지 전부 포기할 만큼 상간녀가 좋았는지 몸만 나가는 걸로 하고 이혼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 하긴 뭐하고 궁금하지도 않지만 지금 남편 놈 상간녀와 잘 살고 있겠죠. 참 이런 생각했다는 자체가 제가 참 슬프네요. 아무튼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고 싶지만 또 이런 쓰레기 자식 만날까봐 그냥 쭉 혼자서 살아야 하나 봐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